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442 시간법칙 붓코칭 시간입니다. 이 책을 가져온 건 어른 수업 강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초반에 시간 관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은 일정하고요. 지금까지 그 시간을 활용하던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면, 새롭게 시간을 쓰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은 기존의 습관에 자신의 삶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목적이 생겼다면 그 목적에 자신의 시간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서 이 책 가져왔습니다. 자신은 목적을 기존의 습관에 맞춰서 포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원하는 목적을 위해 기존의 습관을 그곳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붓코칭의 내용으로 시간 관리를 위한 3단계 내용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본문 읽을게요. 하루 24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보통 3단계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먼저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이를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3P 전략이라고 부른다. 첫 번째 P는 Perceive Your Time로 당신의 시간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를 인지하는 것이다. 두 번째 P는 Plan Your Time로 당신의 시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P는 Practice Your Time로 당신의 시간을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시간이 얼마나 쓰이는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인지하는 것,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과거의 습관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계획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충돌과 저항을 이겨내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것, 이런 순서로 자신의 일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볼게요. 본문 읽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인지하라. Perceive Your Time. 미국의 한 기업 회장이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를 찾았다. 그가 늘 시간이 부족하다며 드러커에게 하소연을 하자 드러커는 6주 동안 자신이 쓰는 시간을 기록해 오라고 했다. 기업 회장은 시간을 기록할 시간조차 없다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아마 자신이 쓰는 시간을 기록해 오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긴 너무 바쁜 사람이니까요.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건 자신이 시간 거지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이 쓰는 시간, 하루 24시간을 기록해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할게요. 6주 뒤 기업 회장은 놀라운 표정으로 드러커를 다시 찾아갔다. 회장은 하루의 3분의 1은 중요한 회의에, 3분의 1은 중요한 고객을 만나는데, 나머지 3분의 1은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데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을 기록해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독촉하는 데 사용했다. 이렇듯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시간과 행동하는 시간은 다르다. 우리는 흔히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해요. 가장 많은 경험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검사와 지표들이 있는 겁니다. 기록해보면 분명히 보입니다. 검사해보면 분명히 압니다. 먼저 자신의 시간을 한번 잘 적어보시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의 시간의 실태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 관리에 동기가 형성됩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당신의 시간을 계획하라. Plan your time. 1918년 어느 날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회사인 베들레헴 철강의 사장 찰스 슈왑은 유명한 컨설턴트인 아이비리를 만난다. 슈왑은 아이비리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묻는다. 리의 대답은 간단했다. 퇴근 전에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가지를 정리한다.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음날 출근하면 우선순위가 1번인 일만 한다.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다른 일은 쳐다보지 않는다. 나머지 일도 이 같은 방법으로 한다. 못다 한 일은 내일 할 일 목록에 집어넣는다. 매일 이 방법을 반복한다. 석 달 뒤 슈왑은 이 방법에 매우 만족했고 리에게 25,000달러, 현재 가치로 따지면 약 4억 원의 수표를 건넸다. 송독사에서는 학생들에게, 대중들에게 하루에 2번 자신의 일지를 꼭 써보기를 권장합니다. 근데 그 일지를 쓰는 것에 아주 좋은 시스템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먼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을 조망해보고 중요하게 해야 하는 일 6가지만 선정한다는 것, 그것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가장 먼저 우선순위 1번인 일만 한다는 것, 그것을 끝내고 나서 2번, 3번, 4번, 5번, 6번을 한다는 것. 그렇게 못다한 일은 내일 다시 할 일 목록에 집어넣는다는 것.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한 자신의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자신의 일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본문 계속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실천하고 평가하라. Practice your time. 시간 계획에서 본 것처럼 실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선순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가급적 다른 일이 끼어들더라도 우선순위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다. 가급적 일을 빨리 끝내고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이 끝나면 독서를 하거나 자기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 그 자체가 목적인 줄 압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여유 시간을 만든다. 두 번째, 그 여유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와 훈련을 통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즉 자신의 경험을 전문화하고 확장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려고 시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수행조차도 시간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해둬야 합니다. 본문 계속 읽을게요. 실천이 끝나면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한다. 다음날 아침, 그날 계획을 세우기 전에 우선 전날의 시간 사용에 대한 통계를 내어본다. 계획표 하단에 4개의 항목별로 사용한 시간을 적는다. 어제 하지 못한 일을 점검하고 그 일을 오늘 해야 할 일 목록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다시 일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다. 일이 끝나면 그때마다 시간을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매일 사용한 시간의 통계를 내고 주 단위로 집계하고 평가를 한다. 목표 대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주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시간 계획을 계획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실천하고, 두 번째 평가하고, 세 번째 다시 반영해서 또 실천한다. 이 과정을 거칠 때 자신이 시간을 관리하는 실력이 점점 개선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무조건 시간의 틀을 바꿔라. 본문 소개할게요. 이제는 3개 항목, 취침, 일, 개인 용무에 주당 56시간씩 쓰는 356 전략이 아니라 4개 항목, 취침, 일, 개인 용무, 자기계발에 주당 42시간씩 쓰는 442 전략을 써야 한다. 즉, 주 단위로 4개 항목에 42시간씩 사용하는 것이다. 업무에 42시간, 취침에 42시간, 개인 용무, 식사, 육아 등에 42시간, 자기계발, 운동, 수업, 독서 등에 42시간 사용을 목표로 해야 한다. 하루 단위로 구분하면 업무에 6시간, 취침에 6시간, 개인 용무에 6시간, 자기계발에 6시간을 쓰는 것이다. 무조건 시간의 틀을 바꾸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 정도 자고 하루에 8시간 업무를 하고 나머지 8시간 개인 용무, 즉 잡무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삶을 시간 거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발, 운동, 독서, 글쓰기, 명상에 자신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요. 서두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관리 습관에 자신의 목적을 맞춰서 포기할지, 아니면 어른 수업, 어른의 자신감을 축적하기 위해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목적이 우선시 되어서 과거의 습관을 여기에 맞출지. 맞추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시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겁니다. 조금만 고민하면 얼마든지 하루에 8시간 일해야 할 것을 질적 효율을 높여서 6시간으로 줄일 수 있고, 또 개인 용무를 보는 시간 중에 자투리 시간들을 모아서 2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낮잠으로 대체하거나 명상으로 대체하는 방법 등으로 마찬가지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개발 시간을 하루에 6시간씩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예산을 짜듯이 미리 하루에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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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의 틀에 자기 자신을 맞춰나가는 것을 훈련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자기계발 시간, 즉 수행 시간, 공부 시간을 하루에 6시간 업무 보시는 분들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안 보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12시간도 수행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님들 하루에 12시간씩 좌선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포기하고 맞추는 겁니다. 시간의 틀을 바꿔서. 이 책에서는 극단적으로 하루에 자기계발 시간을 6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어렵다면 일단 하루에 2시간 또는 3시간이라도 먼저 자기 자신의 자기계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시간관리의 3단계 법칙을 바탕으로 특히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하루의 시간 중 2시간을 공부 시간으로 예산을 잡았다. 그러면 매일매일 평가하고 일주일 동안 통계를 내고 그것을 반영하여 다시 또 목표를 잡고 이 과정을 반복해 나가면서 자신을 시간의 틀에 맞춰 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시간이 남아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만드는 법, 이것이 바로 시간 관리고요. 시간 거지에서 벗어나는 공부입니다. 어른 수업에서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강조되는 공부거리입니다. 442 법칙 오늘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책 읽어보시고 시간 예산을 잡는 방법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게요. 붓다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다. 붓다스쿨 촉독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